예, 오늘은 기사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특별한, 하지만 몇 안 되는 우리 구독자들하고라도 기억으로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얘기가 길어지다 싶으면 한번 횟수를 한두 번 정도 나눠서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3월 26일 오전 10시 24분 이렇게 돼 있네요.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였는데 어느 그 여자 아주머니께서 목소리가 여보세요. 저기 혹시 이근환 씨 아십니까? 정확히는 이제 이근환 어르신 아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예,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 그 방에 명함이 있는데 명함에 선생님이 저한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제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리고 뭐 가족 얘기, 장례 절차 얘기 간단히 설명을 주셨고 이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양보호사였고 이근한 씨는 최근에 몸이 병세가 악화돼서 요양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근한 씨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재산이 뭐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 생활을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받는 대상자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자격으로 요양병원에 있었을 것이고 저에게 전화를 했던 요양보호사는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분은 이제 이근한 씨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근한이 누군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연고자가 별로 없으니까 찾아서 연락을 한다는 게 저한테 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근한 씨가 서울에서 숨졌는데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에서 경기일보에서 저희 경기일보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근한 씨 사망에 대한 기사를 썼고 그날 오후에 전국의 신문 방송들이 저희 경기일보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취재를 조금 보태서 각자 다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우리 시대에 또 민주화 투사들에게는 굉장히 악명 높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또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오점을 남겼던 고문경찰 이근한 경감은 이렇게 2026년 3월 26일 혼자 사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근한 씨가 마지막에 책상 위에 김종구 명함이 있었고 그 명함을 요양보호사가 보고 전화를 함으로써 부음기, 사망 보도가 나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날 경기일보에 단독 보도됐던 이근한 사망 기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워낙 특이하고 경기일보가 보도된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제가 이근한 씨를 안 거는, 처음 본 거는 2020년 전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한 10년이 안 돼요. 예. 근데, 아는 분이, 친합니다. 이근한 씨랑. 그래서 한번, 만나는데 같이 갔고, 또, 식사도 하고 해서 두세 번 그 후로 한 6개월 단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근한 씨도, 자기의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주로 저를 보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3번쯤 봤을 때일 겁니다. 저한테, 의외의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많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한번 써달라. 그러니까
제가 논설 주필이고 논설 쓰고 칼럼 쓰고 하는 걸 아니까 김종국 칼럼 얘기도 하면서 좀 써달라. 자기가 하는 얘기를 좀 써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뭐 기사라는 게 칭찬받을 기사만 쓰는 것은 아니고 욕먹는 기사도 쓰는 것이고 뭐 그렇게 숙명처럼 뭐 감내해야 되는데 쓰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들은 데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근환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과와 반성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갭이 있어요. 갭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근환에게 요구하는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사과와 반성, 이유 없는 사과, 무조건적인 반성, 이거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근환의 본인의 이 저하고 설렁탕집에서 장시간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는 합리화가 많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 당시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간첩이 그렇게 많았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사과와 반성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분명히 멀지 않아 운명이 자연 천수가 다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과연 언론에 정식 언론에 옮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민 많이 하지 않고 못하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쓸 수가 없다. 그랬는데도 계속 저한테 좀 써달라, 기회를 좀 만들어달라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간적인 고뇌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쓰진 않았고 최근 한 6개월 전에 제 방에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간단한 메모를 하나 남기고 갔더라고요. 그것이 한 6개월 전인데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26일날 부음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죠. 이상의 얘기가 그 얘기였고 그때 이제 이근환의 모습을 보는데 이근환의 모습은 특이했던 것은 이게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손이 굉장히 컸어요. 손이 굉장히 컸는데 보면 옛날에 그 이근환이라 불곰이라고 그랬나요? 뭐 수배 당시에 인상착의가 붙은 그 당시에 전단 이런 데를 보면 손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손이 정말 크더라고요. 식사할 때 이러고 있으면 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초라했죠. 네. 이근환이 그렇게 곱게 죽으면 안 된다라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인생 충분히 벌 받았고 곱게 죽은 건 아니에요. 곱게 죽은 건 아니고 뭐 옛날에 어디서 보도도 됐습니다만 부인이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 부인이 폐지 주면서 뭐 생활했다. 치매가 와서 건사할 수 없었다. 충청도 산속에 버렸다. 가끔 문을 발로 차면서 이제 날 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2020년 당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20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여지간히 집까지 와서 확인하고 주공에서 뭐 거소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그런저런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당뇨가 심해서 몸은 안 좋죠. 하여튼 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여드린 게 왜 이근환 그 사망 소식이 경기일보에 먼저 보도됐느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오늘은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근한과의 얘기 중에 김근태 전 장관이죠. 또 그 둘의 얽힌 얘기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었고,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었어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경기도 대공분실에 경기도에 수원에 있던 사람이 왜 밤에 김근태가 구속되어 있는 남영동으로 불려 올라갔는지. 칠성판이라는 것이 그날 등장했는데 칠성판을 제작한 게 누군지, 그리고 전기고문이라는 게 어떻게 그날 밤에 개발이 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유가 된다면 그 먼 훗날 이근하는 수감자가 돼 있고 피해자 김근태는 장관이 돼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김근태 장관이 수감자 이근한을 여주교도소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가석방이 되느냐 마느냐, 뭐 과정에 겪었던 일,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묶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